안녕하세요. 카통형 에디터 조용규입니다. 지난 4월에 기아 타스만이 출시되면서 그동안 픽업 트럭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조금씩 이목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컨텐츠의 숫자라던가 관심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4월에 이 타스만이 출시된 이후로 KGM의 다른 픽업 트럭 모델들까지 합쳐서 이 등록된 차량 대수가 월에 2,000대를 훌쩍 넘겼다고 해요. 한 달에 픽업 트럭이 2,000대 이상이 등록된 사례가 2022년 이후로 거의 3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록이. 그리고 실제 판매량도 4월에 타스만과 무쏘 픽업 트럭들 총 합쳐서 한 2,536대 정도를 팔았고요. 5월 달에는 2,920대, 거의 3,000대 가까이가 판매가 됐어요. 이렇게 최근 부쩍이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픽업 트럭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아 타스만을 사야 되는가, 아니면 이 무쏘 EV를 사야 되나, 그것도 아니면 무쏘 스포츠를 사야 되나. 그런데 사실 이거 각 모델에 대한 자세한 비교 리뷰 영상 같은 것들은 이미 기존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기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각 차량들의 장래성, 미래성 같은 측면에서 한번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스만과 무쏘 EV, 무쏘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모두 같은 픽업 트럭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 카테고리라는 큰 분류군만 제외를 하면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만한 건덕지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먼저 미묘한 체급 차이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타스만과 무쏘 EV는 각각 중형 픽업이랑 소형 픽업으로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많이 다르죠. 물론 무쏘 EV 대신에 내연기관인 무쏘 스포츠랑 타스만을 비교를 하면 둘 다 중형 픽업 트럭으로 이 체급은 똑같아지는데요. 이걸 가지고 또 막상 이 픽업 트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적재한 공간을 비교를 하면 뭔가 좀 애매한 그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타스만이랑 무쏘 스포츠를 비교를 해보면 이 적재한 면적이라던가 용량 자체는 타스만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쏘 스포츠 칸을 데려와서 비교를 하면 이건 또 칸이 타스만보다 좀 더 커요. 타스만 적재 용량이 1173리터고 무쏘 스포츠 칸이 1262리터 정도 되니까 한 90리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적재함의 길이 같은 경우도 타스만이 1490mm쯤 되는데 칸은 1590mm 정도 되니까 한 10cm 정도 무쏘 스포츠 칸이 더 여유가 있는 거죠. 다만 적재 중량 같은 경우는 타스만이 700kg이고 칸은 기본 5링크를 선택할 경우 한 500kg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대신 칸도 이 판스프링 모델을 적용할 경우 적재 중량이 700kg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적재 능력만 놓고 보자면 무쏘 스포츠 칸 그리고 판스프링 모델이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타스만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은 딱 무쏘 스포츠 칸 모델에 한정된 이야기고요. 그나마도 기본 적재 용량 자체는 칸이 더 크지만 대신 5링크냐 아니면 판스프링이냐 이거에 따라서 적재 중량의 유불리함이 또 나뉘기 때문에 딱히 뭐가 제일 낫다 이걸 논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인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차량이 모두 다 다르다는 점만 놓고 봐도 각각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타스만은 2.5리터 가솔린 터보, 무쏘 EV는 전기차고요. 무쏘 스포츠는 내연기관이지만 얘는 2.2리터 디젤 모델이죠. 스펙은 타스만 2.5 터보가 281마력에 43토크 정도고요. 무쏘 EV는 싱글 모터가 207마력이고 듀얼 모터가 413마력에 각각 34토크, 65토크 정도를 마크를 하고 있고요. 무쏘 스포츠는 202마력에 45토크 정도 됩니다. 여기서 성능만 놓고 보면 역시 전기차인 무쏘 EV가 즉각적인 토크와 출력을 발휘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 듀얼 모터 기준으로 보면 스펙도 가장 높은 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무쏘 EV의 듀얼 모터 버전이 실제로 표기되어 있는 400마력 수준이 절대 나올 수 없도록 이 출력 제한 세팅이 걸려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최근까지도 무쏘 EV를 두고 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스펙 시트상으로는 400마력이 넘어갔는데 실제로 체감되는 출력은 300마력이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오히려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사용해서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280마력의 출력을 거의 그대로 다 내고 있는 타스만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운동 성능이 좀 빛을 발하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각각 가솔린과 전기차, 디젤의 엔진의 특성이 다 다르고 또 각 파워트레인마다 차량을 운용하는 스타일도 확연히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콕 집어서 말하기가 좀 애매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들의 파워트레인이 갖는 미래성 측면을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무쏘 EV가 그래도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현재는 전반적인 파워가 좀 마일드하게 출력 제한 세팅이 걸려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페이퍼 스펙 대비 실제 출력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 모노코크 셰시의 승용형 픽업 트럭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딱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무쏘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 디젤 엔진이 갖는 뛰어난 토크와 프레임 바디에서 오는 견인력 이런 점들이 강점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 2.2리터 4기통 디젤 이 파워트레인 자체가 너무 오래된 사골이라는 점이에요. 이거는 거의 액티언 스포츠 시절 때부터 진짜 10수년 동안 거의 쥐어짜낸 성능이 딱 200마력 이 턱걸이
정도가 된 거거든요. 더 이상 새롭게 개선할 여지도 없고 이 한계가 명백한 파워트레인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게 또 디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환경 문제 관련해서 이 잠재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야 디젤 엔진에 가해지는 환경 규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이 언젠가 분명 이제 칼에 들어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항상 마음 한켠에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좀 걸리더라고요. 이런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타스만은 어떠냐고 한다면 이거는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2.5리터 터보 이 스마트 스트림 세타 3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추후에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파워트레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적인 면은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요. 이 엔진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오일 감소 대표적인 문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타스만도 한 2-3년 후에는 결국 하이브리드랑 전기 파워트레인 사양이 출시가 된다는 점이에요. 현재 예상되는 거는 2027년쯤에 2.5리터 터보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먼저 나오고요. 2028년을 목표로 전기차 모델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현재 타스만 같은 경우는 외장 디자인, 특히 전면부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타스만 처음 나왔을 때는 디자인이 왜 이렇게 됐냐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 타스만의 현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보다도 이후에 페이스리프트 되는 그런 미래의 상황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전면부를 보면 이 그릴 면적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백을 좀 많이 남겨놨잖아요, 타스만이. 이게 이 추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조금 더 과감하게 그릴 디자인을 넣고 여기저기 장식들을 좀 더 과격하고 큼직하게 배치를 해서 지금의 타스만보다 훨씬 더 멋진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정확히 지금 시점에서만 보면 이제 무쏘 EV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만약에 몇 년 뒤라는 그 미래 시점에서 픽업 트럭을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타스만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 파워트레인 사양이 추가되면서 이 페이스리프트까지 된다면 이 경쟁력의 무게추가 아무래도 타스만 쪽으로 더 기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담이지만 각 차량의 판매량을 통해서 앞으로의 추이라던가 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타스만이 4월에 1248대, 5월에 1348대를 팔았는데 아무래도 신차 효과가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타스만이 계속 잘 팔릴 것 같죠. 그리고 무쏘를 보면 4월달에 EV 모델이 719대, 스포츠 모델이 569대가 판매되는데요. 5월달이 되면서 수치가 확 벌어졌어요. EV가 1167대, 스포츠가 405대가 팔렸거든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디젤 엔진을 달고 있는 내연기관 무쏘 스포츠 모델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 판매량도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내년도부터 무쏘 스포츠도 2.0 가솔린 터보 파워트레인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출력 같은 스펙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타스만보다 이 무쏘 스포츠 가솔린이 훨씬 더 부족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KGM은 좀 저렴한 신차 가격이라던가 세금 같은 부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그래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쏘 EV 같은 경우는 이 출력 논란이 사실 BYD의 LFP 배터리 문제에서 비롯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좀 어떤 솔루션을 KGM이 들고 나올지 이거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카톡용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랑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톡용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